최근에 주택시장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규제 완화 이후에 시장이 지금 패닉 셀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서울시의 곳곳에 주 핵심 지역에 수도권 외곽은 이제 거의 전멸됐고, 수도권 핵심지가 잘 뱉었거든요. 유래도 잘 버텼고, 그러다가 11월, 12월 들어서면서 과천, 하남, 광명 다 무너지고, 마곡 무너지고, 전반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뉴스에 나왔듯이 서대문구도 무너지고 있고, 난가자 뉴타운도 가재울 뉴타운도 한 3억씩 빠지고, 심지어는 5억씩. 서울의 중심지도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지는 한차가 2주 동안 볼 때는 잘 버텼거든요.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결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기사냐면, 규제 완화를 하니까 급매물들이 소화가 돼서 호가가 또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 이제 잠실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자, 그런 데는 대기 매수세가 있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가 있고, 그 대기 매수세가 소화가 되면 또 매물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외환 위기급보다 더 강한 하방 압력이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그거야. 시장의 가장 중요한 주기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방 압력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야. 자, 이제 계속 뉴스를 다음 주에 어떤 급매물들이 나오고 어떻게 거래가 되고 보세요. 어떻게 11억 가던 게 8억을 찍고, 그 다음에 8억에서 어떻게 3억을 찍냐고. 그건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안 팔린다는 거잖아. 11억 가던 게 8억 하면 팔려야 되잖아요. 근데 8억에 안 팔리는 거야. 한두 개 팔리고. 그러니까 그냥 5억 5천에 집어 던지고 있다라는 거야. 시장이 버블이 거치고 있다라는 거야. 정상화 과정을 겪고 있다. 우리는 비정상화 과정에서 버블로, 대출로 빚을 내서 집을 산 거야. 자, 투기꾼들이 먼저 들어가서 갭 투자하고, 또 많은 투기 세력들이 펌프질을 하고, 그래서 영끌 세대들이 20년, 21년에 그 80%, 90% 신용대출까지 끌어들여서 이렇게 집값을 걷어 올렸는데, 너무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그걸 다 토해내고 있더라. 정상화되고 있더라는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로 본질 가치인 전세가율로 결국은 회귀가 될 거라는 이야기가 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계속 짚어나가고 있고, 그중에서 지금 아직도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강남이다. 강남 37%, 44%의 전세가율이다. 그러면 강남은 그래도 입지 가치가 있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어느 정도 전세가율, 낮은 전세가율은 유지할 수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과거를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2008년도에 고점을 찍고 2015년까지 출창 전세가율이 올라가더라는 거야. 강남도. 그래서 강남도 80%까지 갔다라는 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심리라는 건 뭐냐면, 택을 선택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어느 것이 유리할 것이냐, 전세로 사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매매로 사는 것이 유리할 거냐. 자,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은 그런 선택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낮은 가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매매로 사도 고금리를 지불하고 차익이 날 수가 없는 가격대이고, 지금 전세로도 비싼 전세는 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낮은 전세로 지금은 수요자가 몰려가는 시장이라는 거야. 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매매는 안 되고 전세가도 못 오르는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야. 중요한 거는. 자, 그러다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제 어떤 버블이 생긴 후유증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인천에서 깡통 전세편을 방송해드렸고요. 이틀 전인가. 그리고 어젠가는 제가 대전을 해드렸어요. 이거 심각하구나, 상황이. 여러분, 인천의 30%가 깡통 전세야. 30%가. 이건 통계가 나온 거야. 나머지 30%는 깡통 전세로 넘어가기 임계점에 있는 거야. 그러면 조만간 인천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60%가 깡통 전세라는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갭 투자들이 인천에 들어갔습니까? 그리고 대전에 들어갔습니까?
제가 대전도 어제 방송했듯이 대전도 30% 이상, 특히 썩다리 아파트들이 갭이 적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전세 갭으로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화곡동 빌라에서 그 전문적인 전세 사기꾼들도 문제가 있지만 무피 풀피로 갭 투자하신 분들이 지방, 인천, 수원, 전국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숫자는 전세 사기꾼에 비할 수 없는 숫자야. 왜냐하면 숫자 자체가 많으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한 집안에 한 명 갭 투자가 없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갭 투자들이 많았어. 많은 학원들이 생기고. 자,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 아파트, 광역시 아파트들이 한 30% 정도만, 지금 현재는 한 30% 되는 것 같고, 앞으로 50%까지 깡통 전세가 나온다고 하면 역전세 대란 현상이 나오고, 그 사람들은 반드시 만기가 되면 보증금을 빼달라고 주인한테 이야기할 거란 말이야. 자, 여기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가격들에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속도가 있고 가격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억 갔던 게 8억 가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번에 3억 떨어지는 것도 쉽지 않고, 8억 가던 게 5억 가는 것도 쉽지 않단 말이야. 이거는 뭔가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이 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제가 유래에서도 봤지만 유래도 잘 버텼는데 유래도 6억, 7억씩 떨어지잖아. 그거는 뭔가 시장이 뭔가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거야. 뭔가 빵꾸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고금리에 빵꾸가 났다든지 갭 투자가 보증금을 못 빼줘서 다른 주택을 팔고 있다든지 그런 그 시장에 충격을 주는 요인들이 발생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의 금리 상황은 상당 기간 고금리로 간다는 게 미국의 경제 석학들이고 대표적인 헤지펀드들, 구루들이 한 얘기고, 그리고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로 간다는 게 세계적인 흐름이야.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택시장은 앞으로도 크게 충격을 주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과거의 가격으로 정상화되면서 잃어버린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를 정도로 길게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얼마나 상황이 안 좋냐면 금리는 계속 올리는데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사람들이 다 은행으로 가잖아.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피고 있어요? 예금 금리를 올리지 말아라. 예금 금리를 올리니까 다 은행으로 들어가잖아. 5% 금리로. 여러분, 5% 금리면 대한민국 어느 부동산도 지금 그 금리를 이길 수가 없어. 3%도 이길 수가 없어. 지금은 하락기인데 누가 부동산을 사냐고. 근데 5%를 줘. 그러니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리 조정을 하라. 자, 그래서 지금 은행에서 어떤 정책을 폈는지 은행에서 5% 가던 금리가 3% 예금 금리로 떨어졌고 주담보 금리는 6%에서 8%로 올렸어. 그래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급하게 예금 금리를 내려서 그 돈들이 이 주택 시장으로 들어가서 급매물들을 사서 어떤 연착륙을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은 절대로 집을 사지 말아라. 지금은 완전히 떨어지는 칼날이다.